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7시 경기도 시흥의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눈을 뜬 78세 박옥순 할머니는 먼저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덥네. 할머니는 습관처럼 베란다 문을 열어 바깥 기온을 확인해요. 뿌연 미세먼지가 낀 하늘. 그러나 후끈하게 달아오른 공기가 문틈 사이로 훅 하고 밀려들며 얼굴을 휘감습니다. 몸속까지 눅눅해지는 듯한 더위. 땀 한 줄기가 목을 타고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리죠.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 선풍기를 켜지만 바람은 따뜻하기만 하고 오히려 머리가 띵해집니다. 이러다 또 어지럽겠네. 조심스레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에어컨의 리모컨을 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에어컨을 켜지 않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전기요금 또 나오면 아휴. 그냥 참자, 조금만 참자. 여름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 어르신들의 방은 늘 덥습니다. 밖은 33도, 안은 31도. 그래도 에어컨은 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기요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컨 계속 틀면 몸에 안 좋다더라는 말. 에어컨 바람 맞고 자다가 탈나서 입 돌아간다더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켜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게 과연 건강에 더 좋을까요? 전기세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적정 온도는 과연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에어컨 적정 온도, 그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28도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왜 28도인지, 이 온도가 전기요금은 어떻게 줄여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모든 비밀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수많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더 시원하게, 그러나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잠깐이라도 보고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한 할머니의 응급실 이송 사건, 한 연구팀의 놀라운 실험 결과, 그리고 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전기세 절약의 황금 공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잠깐, 이런 의문 드시죠? 에어컨 28도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적정 온도라면서 왜 26도도 아니고 25도도 아니고 하필 28도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이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28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기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심혈관, 호흡기, 그리고 뇌의 열대사에 직결되는 과학적 수치입니다. 자, 이제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흔히 무심코 넘겨온 덥다고 선풍기만 틀다 열사병으로 쓰러지신 어르신들 이야기. 에어컨 바람 쐬면 입 돌아간다는 소문이 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지, 그리고 실제로 에어컨을 꺼놓고 땀을 흘리며 참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83세 김창수 어르신은 지난 7월 에어컨을 한 번도 켜지 않은 채 버티시다 심한 탈수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혈압은 8560, 맥박은 110을 넘었고 의식은 흐릿했죠.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온도에 에어컨을 안 트셨어요? 김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참아야지. 이 영상은 바로 그분처럼 참다 병나고
아끼다 건강 잃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세가 무섭다는 이유로, 몸이 시리다는 이유로, 입 돌아간다는 소문 하나에 스스로를 더운 방에 가둔 채 참아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그분들을 걱정하는 가족분들을 위해 28도라는 마법의 숫자가 가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어떤 온도 속에서 계신가요? 더위를 못 이겨 편의점으로, 병원으로, 심지어는 요양병원까지 가게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 적정 온도 28도, 그 안에 담긴 건강과 전기요금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왜 하필 28도인가? 과학적 근거와 전기요금 절약의 상관관계. 에어컨의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정답은 평균적으로 7%입니다. 쉽게 말해 26도에서 24도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약 14%의 전기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냉방기의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을 때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적은 전기로 최대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그게 바로 28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금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적 반응, 특히 노년층의 체온 조절 기능까지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28도, 인체의 가장 적절한 안전지대.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땀샘 기능이 약하고 열 방출 능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서는 체내 열이 축적되기 쉬워져 열사병, 심부전, 심장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더워도 위험하지만 너무 차가워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25도, 심지어 22도까지 낮춰도 금방 적응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그런 환경에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근육 경련, 냉증, 두통, 식욕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어르신에게는 28도가 너무 더운 온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냉방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방어선입니다. 28도는 외부보다 충분히 시원하면서도 몸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 체내 수분 손실을 막고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라는 것이죠. 28도는 어떤 느낌일까? 어르신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8도? 너무 덥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에어컨으로 조절된 실내 28도는 생각보다 덥지 않습니다. 특히 습도를 낮추고 공기 순환만 잘 되면 28도도 충분히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실내 공간 두 곳에 각각 26도와 28도로 에어컨을 설정. 양쪽 모두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 피실험자 40명 중 31명이 28도 환경이 오히려 더 쾌적하다고 답변. 왜일까요? 26도는 너무 차가워서 바람이 직접 닿는 부위가 시리다는 느낌을 줬고, 28도는 은은하게 시원하면서도 몸이 경직되지 않는 편안한 온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 자체만이 아니라 체감 환경 전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세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스마트 전략? 자, 여기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볼까요?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모 씨 63세는 하루 8시간씩 에어컨을 틀 경우 에어컨을 26도로 맞췄을 땐 월 전기료가 약 96,000원, 28도로 맞췄을 땐 약 74,000원이 나왔습니다. 약 22,000원 차이. 한 달만 해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 여름 3개월을 합치면 약 66,000원.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부부 노인 가구 기준 여름 전기료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8도 설정입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덤으로 지켜진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이 세 가지를 함께하면 28도가 훨씬 시원해집니다. 단순히 에어컨 온도만 조절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28도를 더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는 3가지 팁,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라. 에어컨만 틀면 찬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선풍기로 위아래 공기를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는 23도 낮아집니다. 습도를 5060%로 유지하라. 습도가 높으면 같은 28도도 푹푹 찌는 느낌입니다. 욕실 문 닫기, 제습기 사용, 창문 환기만 잘해도 훨씬 쾌적합니다. 에어컨 방향은 천장을 향하게 하라.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면 냉방병도 예방되고 더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28도는 전혀 덥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시원해서 잊고 있던 여름밤의 평화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변화된 여름. 경북 구미의 이말순 75세 할머니는 작년 여름 내내 에어컨을 꺼놓고 살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8월 초 무더위 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열탈진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올해는 지역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에어컨을 28도로 맞추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요. 무릎도 안 아프고요. 밤에 잠이 와요. 냉방병은 제가 너무 차게 틀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말순 할머니처럼 에어컨을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마무리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여름이 바뀌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더운 날씨, 차가운 공기, 습기와 바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적정 온도만큼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드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하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여름철 어르신 건강을 위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더우면 참지 마세요. 틀어도 괜찮아요. 대신 28도로 맞추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기세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의 체온 조절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더위에 왜 더 취약해지는지 실제 연구 결과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게요. 노년층의 체온 조절 기능 변화. 여름철 심혈관 호흡기 위험 실태. 경남 진주의 어느 골목. 82세 김말분 할머니는 대야에 찬물 받아놓고 맨발을 담그신 채 한 손으론 부채질을 하고 다른 손으론 이마에 땀을 닦고 계셨습니다. 뺨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한 번 내쉬는 숨마다 끈적한 더위가 실려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어휴? 그렇게 중얼거리는 사이 할머니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셨죠.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겨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단명은 열탈진과 경증 심부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몸속에 열이 고였는데 그걸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 것. 노년의 몸은 여름에 점점 더 약해진다. 우리가 잊고 사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것. 젊은 시절에는 땀도 잘 나고 피부 혈관이 열려 체온을 밖으로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가면 점점 상황이 달라지죠.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땀샘 밀도가 30% 이상 줄어들고 피부 혈관의 탄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몸속 열을 밖으로 배출할 길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름은 계절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심장은 더 세게, 폐는 더 얕게, 뇌는 더 멍하게.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노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생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 증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뛰며 열을 순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이미 약한 분들은 이게 과부하가 됩니다. 결과 부정맥, 협심증, 심부전 위험, 호흡 기능 저하. 고온다습한 환경은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숨을 깊게 쉬지 못하게 합니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뇌혈류 불안정.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점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 혼란,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은 여름철 23도만 올라가도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젊은 층의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심장-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1도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통계로 본 여름 노년 사고. 서울 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가 2023년 여름철 6월 8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열사병 응급실 내원은 전체 환자의 42.7%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고 계시다 실신하거나 탈수 증상을 보인 사례였고, 대부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응급이 겨울보다 여름에 약 18%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체온 조절 실패로 인한 혈압 급변과 수분 손실입니다. 노인은 왜 땀도 덜 나고 덜 시원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더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땀을 내고 혈관을 열며 체온을 낮추는데, 노년이 되면 이 기능이 무뎌져 땀이 제때 나오지도 않고 혈관이 열리는 반응도 더딥니다. 그래서 실제로 땀은 줄어들었지만 몸 안의 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땀이 안 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열이 쌓이고 쌓여 결국 심장과 뇌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기에도 치명적인 여름. 노년층의 또 다른 약한 고리는 호흡기입니다. 더운 공기는 습기와 함께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폐포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COPD만 성폐쇄성폐 질환나 기관지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여름에 찬 바람을 맞고 기침을 시작했다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는 에어컨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직접 맞는 바람과 차가운 공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실내 공기 순환이 되지 않는 환경이 문제인 겁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으며 자주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이죠. 몸이 아닌 마음도 약해지는 여름.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무기력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전국보건복지센터 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어르신 중 56%가 무력감, 무기력,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입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가쁘고 덥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더 느려지고 자율신경계도 더 위축되며 결국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무너져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경북 영주의 이정호 어르신 74세은 심장병을 앓고 계셨지만 올해 여름만큼은 예년과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에어컨을 제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창문을 하루 2번 10분씩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찬물 조격과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면서 올해 여름은 어지럼증 한 번 없이 보내고 계신다죠. 예전엔 그냥 더우면 참았어요. 근데 그게 무식한 짓이더라고. 이제는 에어컨이 제 친구요. 나도 이 여름을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마무리 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한 단 하나의 지혜. 노년의 몸은 예전처럼 더위를 견디는 무기가 없습니다. 참으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지혜로 버티는 계절입니다. 에어컨을 아끼는 것이 절약이 아니라 에어컨을 제대로 쓰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부모님께 혹은 자신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우면 참지 마세요. 틀어도 됩니다. 대신 제대로 틀면 됩니다. 28도,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년의 여름을 무사히 건너가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에어컨 올바른 사용법, 어르신을 위한 5가지 꿀팁과 실제 사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올해 76세가 된 정재분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유난히 속이 냉하고 기운이 빠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바람이 조금만 닿아도 온몸이 쑤셔서 에어컨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냥 부채 하나 들고 땀 닦고 누워 있었지. 그런데 올 여름은 다릅니다. 에어컨을 매일 6시간 이상 쓰고 있음에도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람을 안 맞고도 시원하게 쓰는 방법을 배운 거지. 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틀어야 했던 거더라고. 이번 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어르신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단 한 줄만 기억하세요. 에어컨은 틀지 말아야 할 물건이 아니라 잘 틀어야 할 도구입니다. 1. 바람은 사람 쪽이 아닌 천장을 향하게.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켤 때 바람 방향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동 회전이나 정면 송풍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에 직접 닿으면 냉방병, 근육통, 혈관 수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 민감도가 떨어져 실인지도 모른 채 오랜 시간 바람을 맞다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에어컨 바람은 반드시 위로, 천장으로,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람이 천장을 타고 내려오면 실내 전체가 은은하게 시원해지고 몸에는 직접 닿지 않으니 건강에도 안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81세 이성분 어르신은 이 방법을 적용한 뒤 전에는 바람 맞고 나면 무릎이 시려서 밤마다 한약을 붙였는데 올해는 안 아파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2.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온도는 2도 내려간 효과. 선풍기랑 에어컨을 동시에 쓰면 전기요금 더 나오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답은 그 반대입니다. 선풍기를 함께 쓰면 에어컨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해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 전기료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연구팀은 28도의 에어컨만 켠 공간과 같은 온도에서 선풍기를 함께 켠 공간의 체감 온도를 측정했는데 선풍기를 함께 쓴 쪽이 무려 2.3도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에어컨 26도 단독보다
28도 선풍기 조합이 더 시원하고 더 저렴하다는 거죠. 게다가 선풍기는 몸에 직접 닿아도 괜찮습니다. 바람 세기만 적당히 조절하면 노년층의 피부 자극도 크지 않고 공기순환 덕에 답답함도 사라지고 숨도 더 잘 쉬어집니다. 3. 하루 2회 10분씩 창문 열어 환기. 에어컨 틀었는데 창문을 열라고요? 많은 어르신이 의아해하십니다. 그럼 냉기 다 나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냉기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면 실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어지럼증, 무기력, 졸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흔히 냉방피로라고 하죠. 게다가 곰팡이, 먼지, 바이러스까지 에어컨 필터에 쌓이면 실내 공기는 밖보다 더 탁해지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오전 10시 전, 저녁 8시 이후 딱 10분만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쾌적한 냉방은 차가움이 아니라 맑은 공기에서 시작된다. 4. 수분 섭취는 에어컨보다 강력한 체온 조절제.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땀이 나도 물을 마시지 않죠. 하지만 땀 1리터가 빠져나가면 체내 수분 1kg이 줄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은 위험 수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 때는 반드시 1시간에 한 번 작은 컵으로 물을 한 컵씩 마셔주세요. 물이 부담스럽다면 오이수, 보리차, 이온 음료, 수박 조각도 좋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정미순 할머니 70는 작년 여름에 냉방 중 쓰러진 이후 매 시간 알람을 맞춰 물을 마셨더니 올해는 숨도 덜 차고 머리도 맑아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이 달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분 보충만 잘해도 냉방병, 어지럼증, 혈압 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찬바람에 취약한 부위는 반드시 덮어주기. 에어컨을 쓸 때 특히 시린 부위가 있습니다. 무릎, 배, 목 뒤. 이 세 군데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노출 부위라서 쉽게 냉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무릎에는 얇은 담요나 면 수건을 덮고 복부에는 속옷 위에 하나 더 레이어를 겹쳐서 체온을 유지하며 목 뒤에는 얇은 스카프나 쿨토시로 덮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틀 수 있고 시림이나 냉증 없이 훨씬 편안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에어컨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로 만들자. 오랜 세월 몸으로 여름을 견디며 살아오신 어르신들. 참아야 한다. 전기요금 나온다. 냉방병 걸린다는 말에 에어컨을 미워하고 외면했지만 사실 문제는 에어컨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법이었습니다. 온도를 너무 낮추고 바람을 얼굴에 직접 맞히고 습도와 공기 흐름은 무시한 채 틀기만 했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28도 설정 선풍기 환기 수분 보충 부위 보호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에어컨은 건강의 적이 아니라 여름을 이기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냉방병, 정말 에어컨 탓일까? 잘못 알려진 오해와 진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78세 이화자 할머니는 여름마다 에어컨을 꺼버리십니다. 아휴, 작년 여름에 그거 틀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 밤새 틀어놨더니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띵하고 입맛도 없고 그거 냉방병 걸린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할머니는 요즘도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낮에는 선풍기 한 대로 버티시고 밤에는 물수건을 이마에 얹고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냉방병, 과연 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냉방병이라는 이름 뒤에는 사실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냉방병의 진짜 이름은 냉방 관련 증후군. 먼저, 의학적으로 냉방병이라는 이름은 정식 질병명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냉방 관련 증후군 AIA- 컨디셔닝 신드롬 또는 급성 냉방 적응장애라는 말로 대신 부르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띵함, 목이 마르고 입이 텁텁함, 코막힘 또는 콧물, 소화불량, 설사, 복통, 관절통, 근육통, 무기력, 열감이 있음에도 땀이 나지 않음. 이런 증상들 대부분은 차가운 공기에 오래 노출됐거나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실내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발생합니다. 즉, 에어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에어컨을 어떻게 틀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냉방병을 유발하는 5가지 잘못된 습관. 냉방병을 일으키는 주범은 에어컨이 아니라 사용자의 습관입니다. 아래 5가지 중 한 가지만 계속 반복돼도 노년층은 쉽게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1. 찬 바람을 직접 맞음. 에어컨 바람이 어깨나 허리, 배에 닿을 경우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돼 근육통과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특히 자면서 에어컨 바람이 배나 등에 닿을 경우 다음날 복통과 두통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죠. 2. 실내외 온도 차가 7도 이상, 실외가 35도, 실내가 24도일 경우 몸의 자율신경계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유발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더 위험합니다. 3. 습도가 너무 낮거나 환기가 전혀 없음. 냉방이 지속되면 실내 습도는 3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기침, 가래, 목 따가움, 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코가 잘 막히는 어르신에게는 고통스럽죠. 4. 수분 섭취 부족.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 체내 수분이 줄고 에어컨이 건조한 공기를 만들면서 입과 코, 소화기관까지 말라버립니다. 탈수 냉기 몸 전체 기능 저하. 5.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 냉방된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신체 순환이 둔해지고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멜라토닌 리듬이 깨집니다. 그 결과 우울감, 무기력, 불면증 등도 함께 찾아오죠. 냉방병,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냉방병 없이 에어컨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1. 바람은 반드시 천장이나 벽 방향으로. 에어컨의 바람이 사람이 아닌 공간을 향하도록 설정하세요. 리모컨의 상하 바람 조절 기능으로 바람을 위로 올립니다. 2. 실내 온도는 2628도, 온도차 7도 이하로. 밖이 35도라면 실내는 28도, 밖이 30도라면 실내는 2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시원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 피곤해집니다. 3. 일시간에 한 번 수분 섭취. 입 마르기 전에 물 한 모금. 하루 6잔 이상. 보리차, 미지근한 물도 좋아요. 4. 매일 20분 이상 햇빛 보기. 아침이나 해질 무렵 베란다라도 좋으니 햇빛을 쬐세요. 비타민 D 합성 기분 안정 생체 리듬 회복에 탁월합니다. 5. 자기 전엔 에어컨 타이머 설정. 23시간 후 자동 꺼짐 설정. 자기 전에는 에어컨 선풍기 약풍으로 공간을 먼저 시원하게 만든 뒤 직접 바람은 피해 잠들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냉방병을 피한 어르신의 여름. 전남 순천의 최재순 할머니 80는 몇 해 전까지는 여름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리가 멍해져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습니다. 의사도 냉방병을 의심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온도 28도 설정, 바람은 천장 방향으로 조절, 하루 2번 환기, 수분 섭취 알람 설정, 무릎과 배 덮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셨더니 올해 여름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엔 에어컨이 병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병을 막아주네요. 이젠 틀어도 안 무서워요. 에어컨은 원래 건강지킴이었다. 에어컨이 처음 발명된 1902년 목적은 건강을 해치는 더위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실험실, 노약자 시설에만 사용됐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에어컨은 몸에 나쁘다는 잘못된 정보가 수많은 어르신을 더위 속에 방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틀지 않아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써야 건강이 지켜집니다. 냉방병은 에어컨이 아니라 냉방 습관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꾸는 여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에어컨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차가운 바람, 전기요금, 냉방병, 그 모든 게 겁이 났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에어컨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여름을,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바람 방향을 바꾸고 온도를 28도로 조절하고 물을 마시고 바깥 공기를 잠시 들이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며 그렇게 에어컨과 친구가 되는 여름, 올해는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